네, 출발 증시 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리나입니다. 미국 연준에서 양적 완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한 데 이어서 간밤 20일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10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서 0.5% 정도로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런데요, 유럽의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우리 시장에 외국인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믿었던 공식이 성립되지 않고 있는 아침입니다. 코스피는 1960을 잠깐 하회하기도 하는 등 상승폭이 아주 제한적인 모습인데요. 간밤에 뉴욕도 지표 호조덕에 1% 가까이 올랐지만 사실상 정작 유럽 증시 자체 상승폭은 크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가장 많이 오른 독일 증시가 0.6% 상승 정도에 그쳤으니까요. 이미 코스닥은 하락 전환까지 됐었는데 코스닥에는 오늘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까지 걸려 있습니다. 먼저 오늘 증시 해법 찾아드리기 이전에 저희가 어떤 내용을 준비했는지 준비한 소식부터 확인시켜드리죠. 네, 20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요. 현재 코스피의 상승폭은 0.2%, 코스닥은 하락세를 겨우 막는 정도입니다. 왜 이 정도의 상승만 보이는 걸까요? 수급의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님 통해서 분석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신 미국과 유럽의 정책 공조 합작품이 나왔는데 외국인들이 사지 않습니다. 상당히 실망스러운데 현재 수급 상황 살펴주시죠. 네, 일단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안내를 드린 것 같습니다. 빅 이벤트가 끝났습니다. 물론 오늘 밤 미국의 고용지표 실업률이 대기 중이긴 합니다. 마지막 빅 이벤트죠, 사실. 미국의 고용지표 이틀 전에는 사실 좋지 않게 나왔고요. 어제 밤 사이에 있었던 주간 실업자 청구 건수 주간 단위로 발표되죠. 제가 이 부분에서 얘기 드릴 거는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정확한 지표는 아니지만 주간 단위로 발표가 되면서 계속 선전하는 모습, 그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계속 어떤 호재로 상승을 만들어내는 모습, 약간 억지 같은 모습을 좀 만들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오늘 고용지표에 의해서 또다시 외환시장의 흐름이 많이 변동이 될 겁니다. 제가 어제 외환시장 흐름 오늘 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일단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투자 전략 때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속내부터 좀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은 어떻습니까? 만기 전주의 상승과 하락 움직임은 결국 흔드는 것뿐이다. 제가 이 얘기는 수십 번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올랐을 때 지수가 1968포인트 많이 올랐었죠. 근데 제가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에 지수 상단 오버로 해봤자 1970 정도가 될 거다. 오늘 고점을 찍고 지금 밀렸죠. 물론 오후 들어서 더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오버한 지수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 업종별로 흐름을 보면요. 자동차 업종을 운수장비를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현대차, 기아차가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을지 저는 좀 의구심이 삼고 싶습니다. 올라오면 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기관은 어떻습니까? 만기는 얼마 안 남았다. 외국인 말고 우리도 세팅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면요. 옵션 쪽에 대한 미결 상황이 상당히 계속 지수를 박스를 만들 거라고 말씀드렸고 좁은 박스권이다. 다음 주 목요일까지 말씀드렸는데 큰 변수가 드라기 유럽 쪽에서 금리 인하는 사실 거의 일주일 전부터 예상을 했었던 거고요. 드라기가 추가 부양책에 대한 어떤 오픈마인드를 열어놓긴 했지만 이번 달에 추가 부양책이 나온 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역시 연준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이틀 동안 회의했던 연준도 마찬가지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떤 서프라이즈한 지난주 금요일날 일본에서 통화정책회의, 일본 중앙은행에서 어떤 추가적인 부양정책이 안 나와서 엔화 약세가 일시적으로 한 2엔 정도 떨어지면서 일본 시장이 좀 단기적 조정받았던 점, 그런 점과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큰 서프라이즈는 결국엔 없었다. 예상했던 만큼 사실 그런 이슈가 발생했다. 그로 인해서 외국인의 변심은 일어나지 않았고요. 다만 유동성, 결국에 드라기랑 그 버냉키가
강조한 건 뭡니까? 2014년 내년 하반기까지는 초저금리 상태를 유지할 것이고 경기 부양책 필요하면 더 쓸 것이다. 그런 말을 둘이 정책 공조를 했다는 거거든요. 일본의 구로다도 마찬가지고요. 유동성 장세가 계속 펼쳐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유동성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을 외국인 수급은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일본 시장이 휴장이죠. 슈와데이라고 천황데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휴장인데요. 일본 증시 선 지수를 알 수 있는 니케이 싱가포르 지수라고 선물 지수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상장된 오늘 무려 1.75%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월요일 날 휴장을 하지만 화요일 날 일본 시장이 급등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결국에는 엔화가 약세가 조금 주춤하고는 있지만 일본 시장으로 유동성이 간다는 게 보여지죠. 사실 오늘 자동차 업종을 외국인 기관 특히 기관이 계속 끌어올리면서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고요. 최근에 좀 오버 액션을 하고 있는 통신주도 어제 LG U+가 상한가를 가고 SK텔레콤, KT가 급등을 했는데 오늘도 2, 3% 급등을 합니다. 이 얘기도 조금 이따 추가적으로 드리겠지만요. 결국엔 기관이요. 지금 오버 액션을 하면서 어떤 주가 수익률 방어에 나서고 있고요. 외국인은 이제 주식 선물 쪽과 선물 옵션 이런 쪽의 전략과 함께 선물을 샀다 팔았다 놓아주는 그런 시스템. 결국에 옵션 만기 이후에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어떤 변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은 여기에 따라서 지난해랑 분위기가 비슷하다. 드라기, 버냉키 이렇게 하면서 결국엔 지수가 올라가지 않겠냐.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코스닥에서 개인이요. 또 140억을 삽니다. 어제도 많이 샀죠? 화요일도 1,000억 가까이 샀죠? 이러니까 코스닥이 또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 올라가죠. 일단 개인이 쏠림 현상이 나오면은 못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 역으로 결국엔 코스피가 일시적으로 반등에 나서는 모습. 그 안에서도 경기 민감주들을 올리기 쉽지 않다 보니까 경기 방어주로 기관이 계속 어떤 방어를 하고 수익률 제고를 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시장을 점점 더 왜곡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풀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상 말씀 들어보면 외국인 기관은 20일 기준금리 인하에 어떤 크게 신경 쓰기보다 오히려 다음 주 동시만기를 크게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 개인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장 고용지표가 외환 시장에 영향을 준다 하셨는데 그 부분 얘기들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일단은요. 밤사이 FX 마진이나 해외 선물을 하시는 분은 저는 이제 그쪽에 대해서도 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쪽을 보시는 분은 밤사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왜냐?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런 유로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1.32불 대 이상으로 올라갔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기자회견에서 드라기한테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드라기가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어떤 경제 지표들이 안 좋아지면 추가적인 부양 정책도 쓸 수 있다. 즉 0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생각하고 있다. 이런 발언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유로화가 또 급락을 했습니다. 무려 얼마가 급락했냐면요. 200틱입니다. 한 계약 300만 원어치 해외 선물을 거래하시는 분은 200틱이면은 반대 포지션 잡았으면은 깡통 이상을 사셨고요. 결국 증거금을 증권회사에 마진콜로 더 넣었어야 되고요. 300만 원 한 계약 가지고 포지션을 제대로 잡으신 분은 200픽을 먹었으면은 100% 이상의 수익이 하룻밤 사이 오가는 천당과 지옥이었습니다. 역시 수요일도 마찬가지였고요. 수요일은 고용지표가 안 좋다, 미국의 어떤 그 고용지표가 안 좋다 보니까 상당히 미국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상대적으로 유로화 강세, 엔화 강세 이런 것들이 나타났죠. 오늘 고용지표가 미국에서 역시 안 좋으면 미국 달러가 약세가 되겠죠. 그러면서 한 시장은 또 유동을 칠 겁니다. 그런 유동을 치면서 유동성이 한 흐름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요. 상당히 주식시장을 임하시는 분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의 시장은 어쨌든 한 게임입니다. FX 마진을 거래 안 하시는 분도 결국에는 FX 게임이라는 즉 주식시장이 FX 게임으로 변질됐습니다. 일본 시장 오늘 니케이 싱가포르 지수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르는 이유는 뭡니까? 엔화가 밤사이 유로가 강세에서 약세를 떼었으면 엔화가 역시 강세로 돌아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좀 다르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왜냐? 구로다가 또 발언을 했거든요. 같이 발언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지금 자기네 추진하고 있는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주변국들이 피해를 가는지 상황을 주의시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즉 주의하면서 신경은 쓰겠지만 결국에 엔진 현상이 계속 쓰겠다 이런 발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서 어제 97엔대로 내려갔던 엔화가 다시 98엔대로 달러 대비 엔화 약세로 하룻밤 사이에 100핍 이상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에 의해서 결국에 주식시장 유동성이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환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원화가요, 최근에 북한 리스크 때문에 한 1140원까지 올라갔었죠, 3월달에. 그때 지금 11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원화 강세가 계속 유지가 돼서, 만약에 1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수출 기업들이 더 타격을 입을 수 있겠지만, 1100원 정도로 유지가 된다면은 그래도 그다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원화 강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 글로벌 유동성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엔화, 유로화, 그리고 달러까지 계속 무제한으로 찍어대면은 상대적으로 원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세가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변국의 기축통화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건데요. 그러면은 결국엔 코스피, 국내 상장된 수출 기업들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방어주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지금 한 게임에 의한 유동성, 그리고 그 유동성에 의한, 결국에 시장의, 농쇼 전략이 결국에 메이저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개인 투자가분들은요, 다음 주 만기일까지는 지속 말씀드렸지만, 큰 지수 변동이 지금 예상되고 있지 않는 한, 사실 매매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LG U+가 상한가 갔다고 해서 그걸 따라잡으셨으면은, 오늘, 지금 마이너스를 물론 맛보고 있겠지만, 물론 추세는 더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주가 저렇게 급등을 했고요. SK텔레콤 KT, 오늘 KT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순이익이 작년 대비 반토막이 났죠. 근데 주가는 2.5% 오릅니다. 어제도 5.9% 올랐고요. 기관이 대거 매집했고 외국인은 어제 오늘 계속 팔고 있습니다.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아이러니한데요. 왜냐? 이런 업종들은요, 결국 메이저들이 갖고 놀기가 쉽습니다. 개인이 잘 달라붙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를 갖고 노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국내 시장은 만기일 이후에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다. 즉 이번에 확실하게 다시 표명을 한 양적 완화,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 세 나라의 유동성이 한국 시장으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만기 이유가 중요하다. 왜냐? 만기 포지션을 포기해가면서까지 외국인이 지수를 조절하지는 항상 않는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오늘도 옵션 쪽 보니까요. 풋도 미결이 많이 증가합니다. 255 밑에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콜 255 위에 외가 쪽이죠. 위에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57, 1977인데요. 코스피 지수. 오늘 6천 계약이 증가하거든요. 누적이 3만 개가 넘고요. 그 위에 260 라인은 4만 개가 넘습니다. 역시 5천 개가 증가합니다. 양빵 전부 다 안 주겠다는 겁니다. 코스피 200 거의 만기 결제 지수 어제 제가 250에서 한 255 정도 그 사이가 될 거다. 물론 그 만기 목요일 전까지는 움직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255에서 252 라인으로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수 변동폭은 한 1940에서 많아야 1965 정도 한 일주일 계속 지루한 박스권을 이어나갈 수 있고요. 그 안에서 개별 종목들이 오늘 통신주처럼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개인의 몫이 아니라는 거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신다면 오히려 쉬는 게 편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종목은 현금인대군요. 오늘 전략까지 감사합니다.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님의 수급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주쌤 만날 시간이 돌아왔네요. 우리 선물시장 동향과 전략 부탁드리려고요. 쌤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파는 외국인하고 개인들의 방향이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추가 상승 모멘텀에 아직까지 한 마디가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결국은 시장 다음에 어제 걱정하지 말아라, 자신있게 좀 들어가라, 눌림 매수 분명히 지켜야 될 죄를 지켰죠. 그리고 기술적 반등 자체를 가져왔고 오늘 해외 증시의 커플링 현상과 함께 출발과 함께는 갭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갭의 상승마디 쪽으로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는 갭 부분이었는데요. 오전에 살짝이라도 좀 더 터치를 하거나 올라만 탔어도 좀 빠르게 할 텐데 지금 시장에서 참 아이러니한 현상이 있습니다. 종목군들에서는 슬슬 살아날 기조를 보여주고 있겠고요. 하지만 지수와 선물 시장에서는 조정포 쪽이 좀 열어지고 있는데요. 주체별적으로 공격보다는 눈치 포지션이 출발이 되었고 개인들만이 출발과 함께
선물 매수분이 확대가 됐었다가 지금 막 이제 매도 쪽으로 좀 돌아서고 있죠. 외국인들만이 나홀로 매도 유지를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기관계 쪽에서 금융투자 쪽을 필두로 해서 현재 상승 모멘텀의 매수세를 누적시키고 선물 시장 쪽에서 미결제를 증가시키는 이유는 금융투자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최근에 쇼커버링 쪽으로 들어왔던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 기관 쪽은 해외 증시 쪽에 대한 긍정 모멘텀을 화답시키고자 하라는 그런 포석이 좀 깔려있다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왜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에서 시장은 오히려 반대로 내려가고 있느냐. 자, 시장은 전반적으로 6월 동시만기, 5월 옵션 만기 모두를 두 개를 놓고만 보더라고 하더라도 지난 4월 달부터 해서 계속해서 개인들의 위쪽 상방 포지션이 너무 많이 열립니다. 이제 시장 출발한 지 1시간 15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현재 콜옵션 쪽으로 104억대까지 확대를 시키고 들어오고 있다는, 과연 데리고 올라갈까요? 죄송하지만 안 데리고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셈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 부분 속에서 옵션 쪽에 풋옵션 토크 보시면 소폭이나 매수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건 기존 포지션 노출 다 됐습니다. 삼척동사, 초등학생, 제도권에서 1년만 영업활동해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부분 속에서 결국은 하방이 열려있다는 걸 알고 있고 상단을 마디가 하나가 남아있다는 것까지는 좀 더 디테일하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금융투자 쪽에서는 옵션의 양 매도 포지션을 잡았지만 선물 쪽에서 그 포지션 해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올린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현재 프로그램 쪽으로만 보면 프로그램 쪽에선 제가 늘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당분간 모두 다 바스켓에 비어있는 상태에서 차익 쪽에서 강하게 빨리 땡기지 않으면 프로그램의 영향력이 미비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차익의 영향 여전히 적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역시 비차익 쪽에서 지금 계약수 자체 부분과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압박카드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프로그램 차익 쪽에서도 일부밖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러면 아직까지는 시장의 영향력이 적어지고 있지만 차익 쪽에서 공격적인 매수가 좀 들어와야지 위쪽의 상단이 마지막 마디가 좀 열려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옵션 만기가 며칠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만들어낼까? 아니요. 천만에요. 반나절이라도 충분히 위로 쏘고 밑으로 다 내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이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동성이 완전히 축소가 되었고 그 속에서 이 변동성을 축소시키는 것은 콜옵션에 대한 프리미엄 빼기 작업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변동세가 확대되는 장세 쪽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금일장 대응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포정 차트의 10분봉 차트입니다. 상단은 어제 제가 노출되었던 상승마디 쪽까지 정확하게 찍고 지금 죽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어제 제가 그 말씀드렸습니다. 251점. 이 부분 지켜야 될 강력한 지지력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 지켜보면서 반등 모멘텀을 가졌는데요. 오늘 출발과 함께 갭으로 뜨는 것은 좋았었지만 위쪽 상단을 터치를 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콜옵션과의 괴리율 때문에 디커플링 현상으로 시장이 지금 일부 조정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오후까지 조정으로 무조건 봐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기엔 좀 위험성이 있다. 변곡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금일장 전략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그러면 255.75 강력 지지시 기술적 반등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지금 10시 10분경쯤에 되면서 터치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상승마디가 하나 있다라는 것을 어제 그제 부분과 오늘 오전장에서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고점 매도 전략은 꾸준하게 유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이 물량치기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렇다면 금일자리 변곡점은 위쪽 상단 258.25로 설정하고요. 중간 밴드 257.40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단 밴드 255.75를 설정하는데요. 자, 이거 깨지고 나서 다음 거 조정 쪽이 준비해서 다음 마디가 필요하신 분들은 샘플러스를 통해서 주쌤에게 주쌤 김도영에게 물어봐로 들어오시는 게 빠르시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요. 지금은 현물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웹도덕이 반대로 일어나면서 선물이 살아나면서 방어하고 있다는 것은 선물 시장 쪽에서 일부 눌림 이후에 추가 반등까지 열어둘 수 있다는 거, 오후장의 변곡 최변곡이 오늘 하루 열린다는 거 체크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변동성이 다음 주 계속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 직접 우리 주쌤하고 연결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도 같네요. 어쨌거나 오늘 선물시장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의 도움 말씀 있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22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시장은 오히려 상승폭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말씀 여러 차례 드렸는데요. 지금 상승세가 양시장 모두 소폭씩 유지가 되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들 팔고 있습니다. 현물 쪽 사지 않고 오히려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장 초반에는 외국인이 자동차를 조금 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관이 자동차주를 아주 대놓고 사네요. 오늘 자동차주가 또 한 번 선전하는 날이고 현대차가 주가 20만 원을 회복하는 등 자동차주는 뭐 기본적으로 2% 안팎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등 상승률은 현대모비스고 그 다음으로 많이 오르는 종목이 현대차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업앤다운 특징주 추려봤는데 화면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업종목입니다. 푸른기술과 KG모빌리언스, 대한유팜 보여지는데요. 푸른기술은 금융자동화 전문업체죠. 대한유팜은 코스닥 제약업체인데 모두 다 전일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푸른기술. 오늘 갭상승 급등하고요. 대한유팜 역시도 살인진드기 서식이 확인됐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역시 전일 상한가 이후에 갭상승 급등하고 있는 공통적인 차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오늘 전자결제주가 다시 한번 관심받고 있죠. KG모빌리언스가 업 특징주로 모습을 드러냈군요. 자, 이번에는 다운 특징주로 가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기관 매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컴투스의 탄력이 조금 둔화된 모습인데요. 4월 말 기관의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매일 유업도 전일 6%인가요?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도 반등이 쉽지 않은 추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전자인증은요. 5월 달부터 그러니까 이달 말부터요. 소액 전자결제를 할 때는 반드시 공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수혜주로 분류가 됐었는데 많이 올라서일까요? 오늘은 약간 눌리려고 하지만 다시 한번 상승 시도까지 하는 등 낙폭은 상당히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네, 오늘은 다운 특징주를 먼저 듣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최희승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다운 종목인 컴투스 얘기 좀 해보죠. 최근에 기관이 SM 외에 컴투스 게임빌 연일 팔더라고요. 네, 뭐 게임주들이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했다가 지금 기관 뭐 기금 투신 뭐 보험 할 거 없이 전부 다 이제 기관 쪽에서 매물이 좀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좀 크게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탄력 둔화 때문에 뭐 이제 일부 증권사에서는 뭐 추천 종목에서 이제 제외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요.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좀 바닥을 좀 형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뭐 중요한 거는 매물이 이제 얼만큼 더 추가적으로 나오느냐 내지는 이제 멈추고 다시 매수로 돌아서느냐의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실적 펀더멘털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뭐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올해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액이 769억인데 올해 한 1,100억 이상을 매출액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161억에서 한 260억 이상. 그러니까 실적 모멘텀은 계속해서 좀 본 주가에는 좀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5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인 매일 유업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매일 유업도 참 많이 올라서일까요? 좀 조정을 받네요. 네, 오늘 뭐 제가 이제 다운 종목 준비하는 와중에 뭐 마이너스에서 지금 플러스로 이제 플러스 한 0.5%에 돌긴 하는데 오히려 지금 단기 바닥 신호가 오늘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47,000원대 초반까지 밀렸다가 지금 48,900원까지 다시 지금 회복해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기관 쪽에서 이틀 동안 10만 주 이상 매도가 나왔고 어제는 외국인들까지 이제 매도에 가담을 하면서 단기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다행스럽게도 지금 거래량 늘면서 지금 단기 바닥권에서 이제 매수가 쭉 올라와주면서 주가가 지금 49,000원까지 지금 회복하는 모습 보이고 있네요. 일단은 단기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상승세가 좀 주춤한 모습이지만 오히려 펀더멘탈에는 전혀 이상이 없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날은 좀 분할 매수 좀 대응을 하시고요. 5만 원 이하에서는 이 종목도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이제 분유 중국 쪽으로 이제 수출하는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어서 아마 영업이익 개선은 계속적으로 2분기, 3분기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개선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매일 유업만 상승 전환한 게 아니라 한국전자 인증도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좀 장이 좀 희한한데요. 코스피가 크게 상승하는 거 싶더니 다시 마이너스 전환하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들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간 마이너스 다시 좀 플러스로 좀 도는 모습인데, 지금 한국전자인증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보합권에서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위아래 꼴이 달리면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좀 소위 말해 좀 흔드는 그런 캔들 모양이고요.
거래량은 지금 동시간대 전일 대비해서 한 120만 주가 덜 나오고 있습니다. 덜. 그래서 외국인들 뭐 최근에 좀 매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관 쪽에서 크게 이제 특히 이제 기금 쪽에서 뭐 거의 20만 주 가까이 4월 30일 그리고 5월 2일 어제까지 해서 이틀 동안 이렇게 좀 매수해주는 모습이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수급 패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뭐 동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실적 증가 등 펀더멘탈은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5월 달부터 이제 그 소액 전자결제 공인 인증 절차를 이제 의무화하는 그런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이제 한국전자인증, 우리나라 이제 공인인증서 발급 기관이죠. 한국전자인증에는 계속해서 좀 수혜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주가 또한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1차적인 목표가는 한 4,000원 정도 지금 잡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같은 날 좀 흔들리지 마시고 일단은 기관 수급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물량 뺏기지 마십시오. 오늘은 좀 지지부진하지만 컴투스, 매일엽, 한국전자인증 모두 다 바이 쪽 의견 주셨습니다. 최순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목 분석 들으러 압구정으로 나가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에 계시는 김근호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바쁘신가 봐요. 네, 오늘 좀 정신이 없습니다. 예, 금요일이라. 예. 예. 자, 일단 푸른 기술부터 분석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전일 호실적 발표에 상한가 갔는데 오늘 또 급등이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푸른 기술이 영업이익이 급증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뭐 상한가를 갖고 오늘도 또 급등하는 모습. 근데 보통 패턴이죠. 일단 상한가가 한번 나오면 다음날 한 번에 어떤 센 시세가 나오고 좀 매물들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일단은 지금 자리가 좀 매물대가 가장 큰 자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갭상승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이 일단 공격적인 매수로 오늘 참여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가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실적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97% 뭐 400% 가까이 되는 어떤 상승세를 좀 보여줬는데 일단 과연 이 추세가 2분기에도 뭐 이어질지 그리고 일단 너무 갭 상승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부담이 분명히 될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너무 공격적인 매수 참여는 조금 자제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 KG 모빌리언스인데 오늘 이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들이 다 좀 시세가 좀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장이 좀 밀리면서 지금 현재 시세는 조금 밀리고 있는데 일단 전자결제주들이 동반강세 다 들어간 이유가 이 증권사에서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초기에 이 디지털 콘텐츠 거래에 주로 이용이 되고는 했지만 최근에는 이 실물 결제 수단으로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좀 강세가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일단 이 전자결제 부분이 사실 그 전에도 분명히 굉장히 좀 향후에 어떤 이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기대감들이 많았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굉장히 좀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좀 소외가 되면서 재차 좀 주가들이 굉장히 좀 조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가 최근에 다시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우리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고 일단 이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들의 어떤 모멘텀이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도 분명히 살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전자결제에 국한이 되어 있었지만 향후에는 이 실물 결제로 확대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영역들이 굉장히 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영역이 확대된다면 당연히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실적들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주목해 주시고요. 일단 직전 고점 돌파, 추가 상승 가능 전망 이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일단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17,400원이 직전 고점인데 이 부분은 돌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일단은 돌파가 될 거라고 좀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추가 상승도 어느 정도 좀 가능해 보인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대한뉴팜이라는 종목인데 이 이 살인 찐득이가 국내에서 좀 발견이 됐다라는 부분들이 이 백신주 관련된 종목들을 좀 강하게 시세가 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됐는데 뭐 사실 개인적으로도 뭐 좋은 소식은 분명히 아니지만
이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에게는 이 살인 찐득이가 국내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 자체만으로도 좀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대한유팜 역시도 뭐 어제 그리고 오늘 또 강한 시세가 나왔는데 일단 오늘 뭐 푸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갭상승과 윗꼬리가 굉장히 좀 강하게 달리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거래량도 오늘 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많지 않으면서 상한가로 직행을 했는데 오늘은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시세와 윗꼬리 이 패턴으로 봤을 때는 조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자리임이 아닐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 종목도 역시나 너무 공격적인 매수는 조심하시라는 말씀 덧붙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는 종목은 향후 전망으로 빗대어 생각해 봤을 때 KG 모빌리언스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호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을 3,000개 가까이 공격적으로 파는 10시 30분입니다. 코스피는요, 조금 전에 하락 전환됐고 코스닥도 덩달아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앞서 전문가가 오늘장을 겨냥해 이런 전략들을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종합해봤습니다. 네, 20일 기준금리 인하 있었지만 재료 선반영에 시장이 시큰둥한 거다 이런 분석이 있었고요. 향후 외국인들의 숏 커버링이 기대된다. 외국인들의 포지션 변화에 주목. 맨 마지막 줄 보시면 역시 외국인 수급 보자. 역시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여러 차례 언급됐습니다. 이 밖에 정태근 팀장님은 만약 코스닥이 560포인트죠. 지금 잠깐 오타가 난 것 같은데 560포인트 이탈할 시에는 속임수일 수도 있으니까 560선 아래쪽에서 적당하다라고 해서 매수하면 조금 곤란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560이 겨우겨우 지금 지켜주고 있는데요. 이두호 대표님의 의견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코스닥에 단기 초점을 맞출 만한 섹터 언급이 있었죠. 네, 오늘 전문가 공감도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동부증권 마포지점으로 가볼까요? 김현겸 주식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비슷한 의견 갖고 계신 분들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예, 2분 정도 계시는 것 같고요. 저 역시 외국인 포지션 변화의 주목,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유럽의 정책 공조는 지속된다. 외국인 수급을 보자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니까 별로 안 좋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팀장님만의 전략도 들어볼게요. 지금 시장이요, 뭐 외국인 수급이 안 좋다기보다는 선물에서 이제 외국인 세력들이 최근에 이제 어제도 그랬고요, 그제도 그랬고요. 그제는 공격적으로 들어왔고 어제는 또 공격적으로 팔고 오늘은 어제보다 더 공격적으로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선물의 영향으로 좀 시장이 그 변동성이 지금 나오는 국면이지 시장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제 의견, 제 의견도 다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드릴까요? 네. 예. 일단은 어제 그 유럽에서 이제 ECB 금리 이제 인하를 단행을 했죠. 단행을 하고 나서 추가로 더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또 남겨놨습니다. ECB 금리 인하에 대해서 유럽은 이미 선제적으로 지난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이제 오히려 하락 전환을 했다가 반등해서 이제 마무리를 유럽 시장은 했던 분위기고요. 뭐 10년 만기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그리스 같은 경우는 하루에 77bp가 하락을 하면서 한 달 사이에 1.7%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유럽에 있는 그런 그 위기들은 어느 정도 수면 아래로 잠재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나 미국, 이번에 유럽까지 통화 정책을 이용한 경기 양적 완화 정책을 세계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이 세 주체가 다 단행을 했기 때문에 시장은 빠르게 좀 환율 전쟁이 가속화되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우리나라 역시 다음 주에 있을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가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좀 낙폭과대 대형주에 좀 주목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요. 지금 중국 시장도 개장을 했는데 지금 플러스 0.36%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유럽 시장, 중국 같은 경우 유럽 시장에 수출하는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에도 좀 양호한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또 우리나라에까지 좀 양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 1분기 실적 발표가 대부분의 기업들이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실적에 비해서 좀 많이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식들에 좀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은 좀 더 쉬어가는 흐름이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낙폭과대 대형주 거기에서 자동차 같은 경우도 IT와 주력 업종이었는데요. 최근에 엔저의 영향이 좀 과다하게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좀 낙폭이 과다한 면이 있었는데 최근에 우호적인 그런 실적 1분기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또 4월달 그 미국의 판매량, 중국의 판매량이 생각보다 양호했다는 그런 판매량이 객관적인 판매량이 나오면서 자동차 쪽이 반등이 지금 세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낙폭과대 대형주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낙폭과대 대형주 가운데 오늘 관심 보여도 괜찮을 만한 종목은요? 예, 제가 준비한 종목은 금호석유 화학입니다. 네. 금호석유 화학 같은 경우에 이제 화학 업종에서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선방했던 그런 종목이고요. 거기에 있어서 또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업황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중국 역시 교체 타이어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타이어 업체들이 실적이 생각보다 양호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천연고무 가격 하락으로 인한 합성고무 가격이 약세가 지속이 되었지만 이것이 전방 업종에 있어서 타이어 업종에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화학 업종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고무 가격이나 합성고무 가격의 약세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부터는 좀 더 낙폭과대 반등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기관은 이미 7거래일 연속 순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요. 제가 준비할 때는 94,000원 정도여서 추천을 드렸는데 오히려 시장은 아침보다 좀 약하지만 금호석유는 아침보다 좀 더 강하게 지금은 94,700원을 하고 있는데요. 94,000원대 매수를 하신다면 단기에 일단 10만 원 정도를 목표로 단기에 수익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손절 라인은 한 9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호석유 낙폭과대주 가운데 보자 10만 원 목표가 주셨습니다. 김현겸 팀장님 주식 종목까지 저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진의 차트민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CB에서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자, 0.25% 인하를 했죠. 자, 그럼 우리 김중수 총재가 과연 다음 주 목요일날 어떤 반응을 보일지 굉장히 지금 궁금해지는 한 주가 기다려집니다. 자, 만기일까지 겹쳐서 어떻게 이런 어떤 일이 좀 벌어질지 기대가 되는 다음 주 한 주인데요. 꾸준하게 지금부터는 다음 주 한 주간은 전략을 이렇게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경기 방어주보다는 민감주 중심으로 해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에는 코스피가 2,000 정도까지 시도해주지 않을까. 투석도 역시나 570 제한체 가능성이 높다는 거 참고하시고서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부터 해서 계속 추천드리는 종목, 지금 현재 3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3개 종목, BS금융지주와 포스코 ICT와 그리고 테라스미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BS금융지주가 제가 손절가 한 14,000원 정도 잡았는데 이탈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분기가 조금 좋지가 않습니다. 마이너스 한 4% 정도, 마이너스 3% 정도인가요? 그 정도 선에서 조금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걸로 좀 먹자고요. 그래서 누적 승수가 45전 33승 12패, 패가 하나가 늘었습니다. 자, 그러면 포스코 ICT랑 테라세미코는 지속 보유하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종목은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꾸준하게 보유 가능성, 상승 가능성 있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보면 될 것 같고, 어제 말씀드렸던 테라세미콘만 잠깐 AS 해드릴게요.
자, 테라세미콘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들 자체 차트를 보면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권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반등을 주고 있는 이 흐름 자체에서 천천히 한번 제가 동그라미 쳐드리는데 이 라인 자체 선을 한번 이어드려 보자면은 이 라인 자체를 거의 도달한 이후에는 반등을 항상 크게 줍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반등을 줄 때 보통은 이 가격대 상승하는 폭이 아무리 작아도 10% 이상씩의 상승폭은 나왔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10%에 해당하는 23,000원 정도까지는 나와주지 않을까 판단이 듭니다. 걱정할 필요 없는 종목이고요. 자, 갤럭시 노트 3 OLED 관련주로서 충분하게 반등 가능성 있겠다. 꾸준하게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종목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꾸준하게 지금 관심이 많은 기업들 중에 하나일 텐데, 자, 오늘은 제가 파라다이스와 유진기업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파라다이스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파라다이스입니다. 오늘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2% 이상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차트 흐름 자체에서 약간 단기적인 낙폭이 있었습니다. 24,350원까지 갔다가 주가 좀 흘러내린 상태에서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 자체도 올해부터 시작해서 계속 꾸준하게 저점 바닥을 높여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번 라인 자체 거의 21선에 도달한 이 포인트 자체는 반등 가능성이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급적으로 보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파라다이스입니다. 자, 파라다이스 오늘 외인들과 기관이 이틀 연속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 연기금 같은 경우가 7일 연속 매도예요. 대신에 투신권은 꾸준하게 물량을 계속 금융투자 같이 보험과 같이 계속 물량을 싸그리 모아가고 있는 흐름이 나와줍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항상 포인트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 코스닥 기업 갑자기 오른다. 3, 4%, 3, 5% 오른다.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주가가 오른다. 그때는 항상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꾸준하게 지금 오늘도 아무래도 들어오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든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유진기업입니다. 자, 유진기업 주가가 단기간으로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오늘 올라갑니다. 오늘 한 3% 가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2.6%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자, 이 종목 하이마트, 광양시멘트, 매각, 대금 그거 다 충분하게 부채 갚는데 썼고요. 부채 비율도 굉장히 좀 낮췄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시멘트 대란 오는가 싶었는데 없던 일로 하자 그러면서 호재거도 발생을 했고요. 이게 지금 유진기업이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용산개발건이죠. 근데 용산개발에 들어갔던 금액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5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가능성, 5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인데 주가가 3,900원부터 해서 3,400원까지 깨졌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10% 이상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럴 때 충분하게 단기적인 매수 포인트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바닥권 항상 보통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는 60일선을 깨고 난 이후에 최근의 차트 흐름 자체가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네, 한번 급락한 이후에도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주는데 이번에도 같은 포인트로 이런 포인트 자체가 나올 확률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1분기 실적 자체 매각 대금으로 인해서 당연히 긍정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고 그 남아있는 금액 다 어디다 쓰겠습니까? 좋은 데 쓸 겁니다, 여러분.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 중에 하나이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파라다이스와 유진기업 중에 종목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추세상의 흐름 자체 지금 수급적으로 봤을 때 파라다이스와 유진기업 중에 저는 오늘 유진기업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자, 유진기업이 좀 더 낙폭이 굉장히 심했고 고를 심하게 팠습니다. 심하게 팠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이 좀 더 가파르게 기술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지금 현재가 2,530원 정도죠. 자, 2,53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역시 목표가 3% 보고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 한 3%고요. 2차로는 한 4,000원까지 봐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또 가격이 내려가니까 여기저기서 추천이 좀 나와주는 것 같네요. 꾸준하게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자, 오늘 제가 유진기업 말씀드렸고요. 빠르게 한번 3%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의 차트 미니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닥도 하락 전환된 채 그대로이고요. 코스피가 이제 드디어 10시 반 전후에서 하락 전환하더니 하락폭을 키웁니다. 1950선 중반,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3천 계약을 넘어가는 개장 후 1시간 반 흘렀습니다. 자, 이번에 중국장 분위기 체크해보죠.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노동절 이후에 오래간만에 열리고 나서 전일 빠졌었는데 오늘은 어떤 흐름인지 22 기준금리 인하가 중국도 수출하는 측면에서 호재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지금 현재 오늘 중국 증시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매수 물량들이 좀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일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에서의 반발 매수의 유입과 함께 다시금 2190선을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0.64% 상승한 2188.14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는 좀 많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발표됐던 비제조 PMI 지수는 54.5로 전월보다 55.6보다 1.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지금 중국의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경제 둔화는 정책적인 요인으로 인한 시장에서의 부담이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중국 경제가 직면한 부분이 중국 경제가 풀 수 없는 부분이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만 풀린다고 했을 경우 경제 회복이 될 수 있는 만큼 시장에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은 철강 시장의 하락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하락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철강 업종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커지고 있는 만큼 철강 업종에 대해서는 좀 당분간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1분기 부동산 세수입은 급증세를 나타내면서 이번 부동산 규제책으로 인한 세수의 확대는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1분기 예금 증가율이 감소로 인해서 금융주 실적 악화 우려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금융주에 대한 부담감이 지수의 하락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2200선을 돌파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 또한 커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시장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성재 팀장 통해서 중국장 분위기 분석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개장 전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우리 강정호 부장님이 얘기했던 더 좋은 비주얼 리뷰해보는 시간 갖습니다. 네, 더 좋은 비주얼은요, 아주 대표적인 ERP 솔루션 기업입니다. 전사적 자원 관리하는 기업이 되겠는데요. 국내에선 3위인 오라클 제치고 지금 2위까지 올라왔죠. 무엇보다 ERP 판매 시 일시에 수령하는 라이센스 매출액뿐만 아니라 이게 유지 보수할 때 좀 벌 수 있는 돈이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매출액 중 절반 가까이가 유지 보수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클라우드 부분의 성장성도 있고요. 실적 호전도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차트도 굉장히 좋고 최근에 계속 신고가를 찍는 상태에서 오늘 시초가의 공략을 한번 해보셨을 텐데요. 차트를 약간 더 키워서 보면요. 오늘 시초가의 공략이 됐다면 아마 15,300원 정도. 오늘 시가가요. 전일 종가 대비 2.6% 급등이었거든요. 갭상승이 동반이 됐었는데 장중 고가가 한 4% 넘게 났으니까 이익이 2% 가까이 1.45% 가까이 나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약간 수익이 줄었어요. 시가 부근으로 회귀했습니다만 오늘 상승 흐름이 괜찮은 편이니까요. 일단 홀딩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일 승패가 결정짓지를 이제 못해서 오늘까지 무승부 종목으로 하루 더 살펴봤었던 인터플렉스의 경우에는요. 장중에 손절가인 44,700원, 아니 44,000원까지 깨고 지금은 상승했는데 원칙을 지키면서 결국 패한 종목으로 처리를 해야겠습니다. 이상 강정 부장님의 시초가 공략 종목 리뷰하는 시간 가졌고요. 22 금리 인하에도 시장은 조금 시큰둥해요. 선반영이라는 분석이 다반사인데 향후 무엇보다 다음 주 만기 이후의 흐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주말에 나오는 미국의 고용 지표 보시고요. 이상 출발 증시 와이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